양프로의 정신세계. 안녕하세요.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진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정신과 사양정입니다. 어느 날 밤에 저희 채널을 제가 보고 있는데 제가 들어도 졸리더라고요. 자기 전에 들으라고 항상 불면증에 쓰시라고. 그래서 오늘 좀 약간 텐션을 올려보려고 네. 시작할 때 목소리 톤을 좀 올렸는데 네네. 뭐 거북하진 않을지 모르겠습니다. 저희가 6.8만에서 지금 정체돼 있죠, 계속. 아니요, 지난주에 당신이 욕을 먹으면서 구독자가 한 네. 300명 늘었어요. 아, 좋네요. 네. 이슈 한번 만들었네요. 일단 뭐 의도한 대로 끌고 있는 걸로 합시다. 그 상대방 여자분이 사연을 보내셨으면 당연히 여자분 입장에서 또 말씀을 드렸을 건데 사연자분께서 남자분이셨기 때문에 그분 입장에서 최대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했던 거고요. 저는 욕을 먹더라도 소신 발언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이제 시크릿 토킹 이제 그렇죠.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? 네. 오늘은 사연 2개 와 있네요. 예술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. 저는 문화활동을 하며 작품에 대한 영감을 얻거나 감성적인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 그런 제 생각에 대해 남들에게 공유하는 것에 딱히 스스럼 없는 편입니다. 그래서 주로 SNS에 저의 작품, 포트폴리오와 함께 감성적인 생각들이나 영감들에 대해 글을 자주 쓰곤 합니다. 이런 저에 대해 몇몇 사람들은 제 행동이 오글거린다며 예술가 코스프레를 한다 또는 힙스터 병에 걸렸다고 비난하곤 합니다. 정말 저에게 문제가 있는 걸까요? 그쵸. 이런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요즘 시대가 자기 얘기를 좀 길게 진지하게 풀어내는 거에 대해서 사실 너무 많은 거부감들을 보인다라고 해야 될까요? 그 힙하지 못하다라고 얘기하고 옛날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. 그러니까 예전에 김이나 작사가 이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. 사춘기 때 각자 다 개성이 뚜렷할 때 서로가 이제 사회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받으면서 각자 갖고 있는 모난 부분을 자꾸 깎아낸다라는 얘기를 했고, 그 모나 있는 부분들은 사실 고유의 것이잖아요. 나의 고유의 것. 그거를 굳이 그렇게 깎아내는 게 좀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. 그게 결국 성인이 됐을 때 되게 개성 없는 사람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많아진다. 그 얘기를 듣고 되게 공감을 했었는데 그 어릴 때부터 가지치기가 되듯이 대중 영향을 받아서 내 색깔을 잃어버리는 게 저는 사실 좀 많이 안타까운 것 같고요. 저도 사실 SNS에 제 얘기를 좀 길게 쓰는 편이거든요. 놀리는 친구들도 많죠. 옛날 사람이다 뭐 어쩌다 하면서. 근데 제 성향은 이렇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데 있어서 사실은 제 나이쯤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리낌이 없어져요. 저는 계속 이렇게 좀 자기의 포트폴리오나 뭐 감성적인 생각, 영감 이런 거를 SNS에 계속 글로 올리시는 걸 전 추천드리고, 정말 자기를 오랫동안 바라봐주는 사람들이 사실 더 중요한 거지, 쓱쓱쓱 SNS 넘기면서 에이 별로 이런 사람들은 어차피 잠깐 나를 좋아했다가 또 다른 데 갈 사람이거든요. 그러니까 나의 어떤 색, 나의 어떤 모서리를 다른 색으로 덮이거나 깎아내지 말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뭐 공감하는데 사실 저도 뭐 양재홍 원장 나이부터 한 40대 초반까지는 SNS에 글을 굉장히 길게 썼어요. 나이를 좀 더 먹으니까 이제 귀찮아서 그냥 셀카 하나 올리고 그냥. 아니 셀카를 왜 스토리에도 올리고요, 피드에도 올리고 왜 그러는 거예요? 똑같은 거. 아니 피드에 올렸는데 네. 내가 봐도 너무 사기니까 네. 사실은 이게 어플로 찍은 겁니다 하고 스토리에 올린 거지. 그리고 스토리 안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요즘에 재밌어 스토리가. 아무튼 분한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, 이런 현상을 부르는 말이 뭐 예술병, 힙스터병, 그리고 홍대병이라고 좀 더 많이 알려져 있는 것 맞아요, 같아요. 홍대병. 주류의 길 거부하는 약간 비주류의 예술, 문화 이런 걸 쫓아하는 그런 현상들을 일컫는 말인 것 같은데, 사실 예술을 내가 전공하고 있고 내가 문화생활하면서 느낀 나의 생각, 아이디어, 영감 같은 것들을 SNS에 올리는 건 뭐가 문제가 돼요? 전혀 문제가 안 되죠. 다만 그걸 보고 옆에서 뭐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다 할 때는 하나는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. 이게 정말로 내가 떠오르는 영감 아니면은 나의 생각을, 나의 어떤 색깔을 입히기 위해서 SNS에 올리는 건지, 아니면 날 이렇게 좀 봐주세요라는 의도로 올리는 건지, 요거는 본인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아까 얘기한 거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, 사춘기 때 어느 정도의 이렇게 모양을 다듬는 작업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혼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. 그래서 여기서 반드시 필요한 게 개인주의하고 이기주의의 차이거든요. 이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냐 안 주냐의 문제인데, 많은 친구들이 아직도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헷갈려 해요. 내 개성이야 라고 해서 내가 개성을 뽐내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없다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, 나의 개성을 발현하는 것으로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거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거기 때문에, 모난 부분을 너무 깎아내서 천편일률적으로 만드는 건 반대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사회적 틀 안에 있는 것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하나만 좀 덧붙이고 싶은
싶은데 연예인분들이 사실은 이제 아티스트 병이라고 이제 하는 게 있어요.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예술적인 그 감성이나 뭐 영감 이런 거를 드러내냐 안 드러내냐의 문제가 아니라 너는 연예인이 아니야 아티스트가 되어야 돼라는 어떤 회사 방침이 이제 그런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. 어쨌든 아티스트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대부분 연예인들 또 특히 가수들이 연습생부터 연예인으로서 생활을 시작하기 때문에 자기 정체성이 없는 상태에서 난 아티스트가 돼야 돼 약간 이런 거를 주입받고 그쪽으로 자꾸 지향하면서 살게 되는데 뭐 어릴 때 괜찮지만 20대 중반 후반 30대가 됐을 때 현실에 발을 못 딛고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타인에게 어떻게 돼야 되는지 사회성도 없고 현실 감각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경제관념 이런 것도 없고 난 아티스트니까 이렇게 해도 돼가 잘못 깔려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. 그래서 지금 이 사연 보내주신 분께서 예술가 코스프레 영감 뭐 다 좋은데 표현하시는데 주저함은 뭐 갖지 마시되 현실 감각을 계속해서 같이 키워나가시는 거를 좀 계속 해나가시길 바랍니다. 본인의 생각, 본인의 의지도 중요한데 타인이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선, 시각도 좀 생각을 해두면서 균형을 잡아가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네. 두 번째 사연 만나볼까요? 네. 저는 소위 말하는 관심병 환자입니다. 저는 언제나 사람들에게 관심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어 합니다. 작은 것에도 크게 기대하고 한 번 칭찬이라도 받으면 얼굴이 달아오를 정도로 기뻐하다가 너무 흥분해서 실수를 저지르기도 합니다. 반대로 상대방이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 저 사람이 혹시 나를 싫어하나 하며 혼자 땅굴을 파기도 하고 때로는 더 과장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. 그런 저를 몇몇 사람들은 관심병 환자라고 손가락질하는데 너무 속상하더라고요. 누군가에게 관심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은 당연한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관심받고 싶어하는 이런 제 모습이 싫기도 하고 정말 고민입니다. 관심병. 벌써 한 10년 됐나요? 관종이라는 단어가 인터넷에 떠돈 게? 관심종자. 근데 어쨌건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것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지는 어느 정도는 알 것 같아요. 왜냐하면은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이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다루는 성격적 특성 중에 특정 성격의 특성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계시거든요. 물론 다른 것들에 대한 정보가 더 필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성격 장애라고 하면 일단 좀 그렇잖아요. 왠지 막 병인 것 같고. 근데 매번 말씀드리지만 병이다 아니다의 가장 큰 판단 기준이 일상생활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,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인데 일단 이분이 뭐 친구들도 있고 사연 보내시고 하는 거 보면은 질병까지는 아닐 가능성이 커 보여요. 우리가 이제 성격 장애를 크게 세 개로 나누고 그 중에서 B군 안에 네 가지가 있는데 얘네 네 가지가 이제 주로 영화나 드라마의 소재로 많이 사용하고 가장 화려하고 가장 문제가 좀 있는 그런 성격들이죠. 네 가지가 많이 들어보셨을 만한 자기애성, 그 다음에 우리가 전에 다뤘던 반사회성, 그 다음에 경계성, 그 다음에 이제 연극성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는데 특히 연극성 성격 장애인 분들 혹은 연극성 성격 성향이 있는 분들이 이제 주로 관종으로 불리우는 분들이거든요. 연극성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디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냐면 뭐 저희를 비롯해서 TV나 뭐 매체에서 접하는 분들이 대부분 이런 성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다만 이런 성향 때문에 내가 힘드냐 힘들지 않냐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일단 연극성 인격 성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. 첫째는 관심의 중심에 내가 있어야 돼요. 그래서 만약에 어딜 갔는데 내가 관심을 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면 그 순간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. 그래서 여기 말한 것처럼 때로 과장된 행동을 하기도 하고 이런다고 그러는데 심한 분들 같은 경우에 갑자기 아프기도 해요. 내가 아프고 싶어서 아픈 게 아니라 그렇게라도 사람들의 관심을 받아야만 하거든요. 무의식적으로. 아니면 무의식적으로. 그리고 돌발 행동을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주로 해요. 두 번째는 요분들 같은 경우에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합니다. 업앤다운이 심해요. 예를 들면은 어딜 갔는데 몇 명이 나를 쳐다보고 나에게 관심을 보이면 기분이 정말 막 찢어질 듯 좋다가 그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거두고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주기 시작하면 또 기분이 확 안 좋아졌다가 이런 사소한 자극에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하게 요동치게 되고요.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약간 오해 소지가 있긴 한데 우리가 시덕티브하다고 그러거든요. 그러니까 성적으로 굉장히 유혹적이라고 그러는데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.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여러 가지 말과 표정, 행동 이런 것들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약간의 오해의 소지를 만들 수 있을 성적 유혹의 자태를 보인다라고 하죠. 그런 성향들이 있어요. 그 다음에 이제 대화를 할 때 극화해서 얘기하죠. 하늘에 구름이 이뻐요를 얘기를 하면 되는데 이 안에 수많은 형용사와 부사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. 미사유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. 실제로 옛날에 제 환자분이 했던 건데 아침에 인사를 가면은 선생님 저 푸르디 푸른 하늘에 무슨 모양을 닮은 구름이 저를 쳐다보며 어떻게 하는데 결국
하고 싶은 얘기는 하늘의 구름이 이뻐요예요. 그 얘기를 거의 10분 동안 수많은 미사역으로 써서 얘기를 합니다. 그분들이 이제 본인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어떤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식으로 꾸며서 얘기를 하는 게 이분들의 특징이에요. 근데 중요한 건 이분들은 본인이 그런 걸 잘 모르죠. 이 사람들이 사실 근데 관심에 집중이 딱 됐을 때는 굉장히 주변 사람들도 행복해해요. 연예인도 사실 그런 거잖아요. 포커스를 받았을 때 굉장히 미사역으로 동원해가지고 표현 자체를 되게 풍성하게 해주기 때문에 옆에 사람도 되게 행복해하고 재밌어 한단 말이에요. 근데 이 사람들이 관심을 못 받았을 때가 이제 문제죠. 못 받았을 때 여러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행동들을 한단 말이에요. 그래서 모임 갔을 때 이런 사람이 하나 나타나면은 굉장히 막 순간적으로는 막 화기애애해지다가도 어느 순간 또 분위기가 확 안 좋아질 수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걸 못 견뎠을 때가 이제 그럴 때죠. 최악은 이런 성향 두 명이 있을 때 그 모임은 끝이에요. 그냥. 기싸움이라는 걸 이런 사람 둘이 하는 거죠.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다 이제 관심을 다 받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. 이건 그쵸. 인간이 갖고 있는 본능이거든요.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거에 대해서는 누가 자기한테 너 관심병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 너무 일단은 속상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일단 필요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관종이다. 사람은 다 그런 게 있고 내가 조금 그게 세다라는 정도를 일단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셨을 때 잘 넘어갈 수 있다. 또 하나는 제일 힘든 건 누구냐? 본인이에요. 잘 생각하셔야 될 게 내 인생의 주도권을 누구한테 주고 있냐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. 그러니까 내 기분을 자꾸 남한테 넘기는 거예요, 이거는. 내가 나 스스로 내 기분의 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인생의 주체가 돼야 되는데 내 모든 어떤 감정 상태를 자꾸 타인들에게 전가한다는 거죠. 그러니까 그들이 내 기분을 결정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.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그런 성향일지언정 내 스스로 내 기분을 좌지우지할 수 있어야 된다.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는 생각을 항상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을 비롯하여 스스로 나는 관심을 받는 걸 너무 좋아해 혹은 관심을 못 받으면 힘들어 이런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좀 혼자 있는 걸 견디는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나 혼자서도 즐거울 수 있고 나 혼자서도 만족스러울 수 있고 나 혼자서도 뭔가가 되는 혼자 있는 시간을 좀 견디는 힘을 좀 키우다 보면은 주변 사람들의 관심으로부터 조금은 지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길 수 있을 겁니다. 메슬로우의 인간의 욕구 5단계에서 4단계가 사실 승인 욕구예요. 4단계까지는 가기가 좋아요. 관심병이 있으면. 왜냐하면 인정을 자꾸 받아야 되니까 가기가 좋은데 결국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건 자아 실현이라는 5단계거든요. 근데 이것만 갖고 있으면 5단계로 절대 못 가요. 그렇죠. 왜냐하면 자꾸 남들이 내 인생을 결정하게 넘기니까. 근데 사실 내가 진짜 뭘 좋아하고 뭘 잘하고 뭘 하고 싶은지를 계속해서 고민하시려면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서 자꾸 그걸 들여다 보려고 해야 됩니다. 오늘 시크릿 토킹 2가지 사연 어떻게 보면은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고 요즘 많은 분들에게 좀 고민이거나 회자가 되는 사연이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드렸던 말씀 잘 생각해 보시고요. 오늘 시크릿 토킹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네, 마인드 카페 어플입니다. 어플. 실제 카페가 아니에요, 여러분. 저희 심리 상담 어플이고 어플리케이션 다운 받으신 다음에 거기다가 사연을 남기시면 저희가 또 사연으로 다뤄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! 좋아요. 네, 알림 설정까지. 꾹!